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가 수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헤매고 있는 러시아 말입니다. 요즘 전선에서 부상을 당해서 홀로 남겨진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발견돼서 목숨을 구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드론이 보내온 영상 위치로 봐서는 돈바스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제54 여단 소속의 K2 대대가 지난 여름 돈바스 지역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것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개활지, 이 참호 위를 드론이 비행을 하는데요. 아군의 생존자 혹은 숨어있는 적군을 수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우크라이나 드론은 마침내 얼굴에 피가 말라붙고 입이 마른 채 하늘을 보고 들어 누워있는 한 병사를 발견했습니다. 러시아군이었습니다. 드론이 머리 위를 날고 있을 때 러시아군 병사는 손을 모으고 항복하는 제스처를 썼습니다. 부상당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는데요. 제발 좀 공격하지 말고 살려달라는 애원의 모습이었습니다. 드론은 멀찍이 주변 개활지에다가 수류탄을 떼어버리고 다시 병사에게 접근 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상병은 탈수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드론을 향해서 음료수병 라벨을 보여주면서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병은 진지로 드론을 소환해서 다시 생수병과 행동 요령이 적힌 메모지를 러시아 병사에게 떨구었습니다. 마침내 우크라이나군 참호에 도착한 부상병은 무릎을 꿇고 항복 의사를 밝혔고요. 소총을 든 우크라이나 군이 포로로 영상을 공개한 K2 대대는 이 러시아 부상병은 일주일 동안 음식도 물도 없이 참호에 버려진 채로 생존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비극입니다. 비정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이게 러시아 군대의 실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상당히 착잡하지요. 부상한 이 병사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영상을 본 시청자들 댓글에는 이런 글들이 쭉 달려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보다 인간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전쟁에 앞서 인간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한다. 훌륭하다. 우크라이나 군인들. 네, 이런 댓글이 쭉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러시아 병사들이 전선에서 이런 모양으로 버려져 죽어가는지, 아군 병사가 전투에서 부상당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 또는 군의 수칙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이런 수칙 따위는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작전 과정에서 부상병을 그냥 죽게 낙오시켜 버렸든지, 러시아군의 전후에 이런 것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러시아 군대 조직은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뿐만 아니죠. 러시아군이 전진과 후퇴 과정에서 전사한 동료 시신을 그냥 길섭해 버리고 가는 영상도 보입니다. 또 부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처 탱크에 오르지 못해서 달려오는 동료 병사들을 뻔히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둔 채로 탱크가 달아나는 모습, 이런 영상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군이 전투 중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미군은 74년 전에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의 유해를 한 사람이라도 더 찾기 위해 지금까지 계속 유해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미군 유해가 고국으로 보내지는데요.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현장에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전장에서 러시아군처럼 미군이 저런 모습을 보인다면 상상할 수도 없겠죠. 러시아군입니다. 또 러시아군 장교들이 위문품을 지급받았는데 이것을 다시 돈을 받고 부하 병사들에게 팔아서 돈을 챙기는 그런 모습.
이런 영상을 접할 때마다 저런 군대가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군을 잘 모르는 사람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틀렸다. 오히려 처절한 패배가 기다리고 있다. 자국 병사들의 목숨, 인간의 고귀한 생명, 이런 것은 고사하고라도 한낱 고기 분쇄기라는 말이 생겨났듯이 젊은 병사들이 전선에서 값없이, 가치없이 죽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21세기에서도 과거의 별반 다르지 않는 전쟁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러시아, 네. 그런데 푸틴 지지하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이런 모습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요. 네, 다음은 또 하나의 첨단 무기가 전선에 등장했다는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로봇 개를 개발하는 데 성공해서 최전방에 투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4발 달린 로봇 개 최전방에서 이 로봇 개의 용도는 상당합니다. 전선에서 탄약과 술탄 같은 보급품을 운반하고 험난한 적진 가까이에 접근해서 감시와 정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로봇개는 지난 7일 우크라이나군이 텔레그램에 공개한 수풀 지역의 우크라이나 군인과 함께 공개한 로봇개입니다. 이 로봇개의 명칭이 메도이드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메도이드. 이 로봇개는 전투부대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열 화상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면 우크라이나군은 적군의 대열을 성공적으로 줄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적의 정체가 로봇개에게 쉽게 포착되어 효과적으로 러시아군을 타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로봇개는 조종사가 직접 조종하거나 미리 설정된 경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고요. 몸집이 작아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로봇이 주변 환경을 기록하고 영상을 조종사에게 전송해서 전장의 실시간 모습을 제공하고 전쟁으로 심하게 파괴된 마을을 순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로봇개는요 7kg의 물품을 싣고 시속 14.5km 이상의 속력으로 3.2km 이상 이동할 수 있고요. 최대 5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의 드론에도 거의 감지되지 않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과연 무인 공격 드론이 이제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것처럼 로봇개 역시 전선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주시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첫 로봇 소속 부대는 우크라이나 제28 독립기계화 여단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로봇개는 영국으로부터 30대 이상 인수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제 로봇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드론 제조업체인 브릿 얼라이언스가 개발했다고 키이우 포스트가 밝혔습니다. 대당 가격은 약 9,000달러, 우리 돈 1,190원으로 알려졌지요. 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로봇개를 군사 자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얼마 전에 캄보디아와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을 할 때 RPG-26 로켓 발사기를 장착한 전투용 로봇개 2종류를 선보인 적이 있고요. 또 러시아도 역시 로봇개가 있습니다. 대전차포로 무장한 러시아 로봇개 M81을 2022년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나라가 다투어서 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또 로봇개는 진화를 계속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진화 속도는 물론 기능도 무한정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전장에서 무기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이 로봇 병기, 로봇개.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단체도 있죠. 비영리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라고 하는 기구가 있죠. 휴먼 라이츠 워치 이 기구의 무기 관련 책임자의 스티브 구스의 말입니다. 뉴스 위크지에 이렇게 얘기했죠. 국제기구가 로봇개라는 무기를 군사적으로 사용하는데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각 나라 군대가 살인 로봇에 관심을 갖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무기 개발은 완전 자율형인데 이것의 진화를 막지 못하면 핵무기와 또 기후변화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스러운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네, 다음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우크라이나에 대해 8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의 침공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지원하는 것은 나의 행정부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 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좌우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임기 만료 순간까지 끝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의회와는 별개로 대통령 인출 권한 자금과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 사업 예산으로 두 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55억 달러는 군사장비, 25억 달러는 국방부 주도로 공중방어, 무인항공 시스템, 드론이죠. 공대지 탄약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돕게 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되는 무기로서는 주목할 만한 것이 있지요. 장거리 무기 중에 하나인데요. 합동 원거리 무기, JSOW라고 하는 공대지 정밀 유도 활공 폭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폭탄은 최대 사거리가 130km에 달하는데요. 타격의 정확도가 높습니다. F-16이 도입되어서 여기에 장착하고 발사하면 그 사거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확대해서 내년에 조종사 18명을 추가로 훈련시키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데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30여 개 나라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백악관이 25일 밝혔는데요. 백악관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복구 지원을 위한 공동 선언을 했다. 이 공동 선언에 참여한 나라별로 말한다면 미국, 알바니아,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일본, 스페인, 스웨덴 등 30여 개국이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주요 7개국, 즉 G7 정상들이죠. 현재와 미래에도 변함없이 우크라이나를 우리는 지원한다. 네, 그런데다가 다른 국제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군사와 예산, 인도주의, 재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파트너 국가에 속합니다. 각국 정상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해 들어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러시아가 초래한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확인한다. 우크라이나의 거시 금융을 안정시킨다. 에너지 등 기반 시설을 복구시킨다. 사법체계 개혁, 유럽연합 가입의 맥락에서 우크라이나 법치주의의 확립 등을 지원하기로 한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간단한 우크라이나 전선 관련 소식인데요. 현지 시간 24일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백병전을 벌인 끝에 5월에 내주었던 하르키우의 볼찬스크에서 골재 공장 단지를 다시 탈환했다는 소식입니다. 볼찬스크라고 하는 지역은 러시아 벨고로드에 불과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죠. 당시 러시아군이 이 격전 끝에 볼찬스크 중심부에 있는
콘크리트 건물 30채를 골재 공장 단지죠. 여기를 점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군이 여기를 왜 길을 쓰고 방어했느냐. 이 골재 공장을 핵심 거점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보부차 강을 건너는 러시아군을 엄호하는 기지로 사용하려는 그런 목적이었죠. 여기서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요.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중심부를 일단 내주고 곧장 공장 외곽의 전선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사수하면서 골재 공장 안에 있는 러시아군 주력을 고립시킵니다. 그러니까 포위한 거죠. 30개 건물에 흩어진 수백 명의 러시아군은 화력 지원과 드론으로 물자를 공급받으면서 끈질기게 버텼죠. 결국은 기진맥진해지는데요. 우크라이나군 4개의 특공대가 이때 건물 안으로 투입되어서 백병전까지 벌리면서 교전을 벌였죠. 마침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3개월 만에 공장을 탈환하는데 성공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구 GTV였습니다.